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 아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헷갈리시죠? 누군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제 하락이 코앞에 왔다고 합니다.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최근처럼 상승 분위기가 확실하게 느껴지면 그리고 그 달콤한 수익의 성공을 맛보았다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는 아닐 겁니다. 참여하지 못했다면 다만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부동산 하락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불안함이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게 됩니다. 하락은 그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니까요. 부동산이 하락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길래 이토록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마 느끼는 정도는 하락장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시절 투자를 하면서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은 고생했던 기억과 함께 걱정과 버틸 수 있는 준비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 부동산 하락 기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역전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역전세 시기에 발생합니다. 또한 신규 입주 물량의 증가로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역전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높은 전세 가격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전세난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자와 보증금 4억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현재 전세 시세가 3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시세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춰도 나머지 1억은 어디서 구해서 돌려주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정부의 규제 강화, 주택 공급 증가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집값이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1억과 전세입자의 보증금 4억으로 5억이 되는 집을 매수했는데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4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 주인의 이익은 얼마죠? 이익은 무슨? 집을 당장 팔아도 보증금을 제외하면 대충 1억의 빚만 남아서 아무런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쉽게 팔리지도 않습니다. 무섭죠? 부동산 하락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IMF나 금융위기를 겪어보고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험을 해봤다면 부동산 하락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두면 될 것을 정부의 정책 등으로 전셋값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제는 대출까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락이 이어지면 역전세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해 놓았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고민해 놓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면 된다고 쉽게만 생각하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투자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만 하다가 반대로 내용 증명을 받는 내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부동산에 내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는 현실. 물론 계획을 세워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하고 문제 해결에서 대처하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옳은 방향 설정과 리스크 관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분쟁입니다. 부동산 하락이 현실이 되면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집주인은 내 집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예민해지겠지만 무주택자인 전세입자들도 내 돈을 안전하게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 여유가 있어야 인심이 생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심과 배려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손해라는 생각에 쉽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확대 해석하게 되어 언성이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나 경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물건만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도 피드백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채권자로 대표되는 은행,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세민, 임차인 등과 직접 부딪히며 부동산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관리의 힘듦을 체감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대출 이자는 불어나고 임차인과 재계약은 어렵기만 하고 등등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하는 이유가 하나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똘똘한 한 채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3. 무서운 빛입니다. 유달리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을 빌릴 곳이 전혀 없던 경험을 한 사람도 빛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막말로 노가다를 해서라도 돈은 벌 수 있지만 3월 10일까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구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실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돈을 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죠. 이런 상황이 오면 내 마음의 상태는 지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대출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은행입니다. 요즘 대출 잘 되나요?
꽁꽁 막아 놓았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아 놓으면 가뭄 때는 적절하게 수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거래 절벽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편으로는 참 걱정입니다. 원래 은행은 대출 연장 및 재심사 기간이 되면 그때마다 부동산을 다시 재감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다면 그만큼 상환 요구를 하게 됩니다. 대출받았다고 안심했는데 상환을 요청받으니 여윳돈이 없다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대출 경험이 풍부하다면 은행 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행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은행이 갑이니까요. 그냥 버티면 되지 않나요?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대출이 있다면 더 꼬여버리겠죠? 부동산 경매 투자에서 소유자인 점유자를 명도 대상으로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내가 명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명도 시에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윳돈이 있으면 모두 해결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 비중과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 해야 행복한 투자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문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관계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